6. 조금씩 녹는 마음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의 마음도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 차갑기만 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민정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맛본 딸은 놀란 듯 말했다. 이상해요.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혹시 어머니께서 어떻게 끓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더 비슷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딸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자신의 어머니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리려 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식탁 위 공기는 오래간만에 따뜻해졌다. 아들은 어느 주말 정원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아버지를 도왔다. 그는 말없이 가지를 잡아주다가 잠시 멈춰 서서 중얼거렸다. 아버지, 예전보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많이 야위셨었는데. 성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는 덜 외롭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빠도 처음엔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아버지, 사실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저희도 다 봤거든요. 그분이 아버지를 다시 웃게 해주신다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말에 성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민정도 서서히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다. 명절이 되면 조심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자녀들의 안부를 물었다. 결코 어머니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민정 이모, 이번 추석에도 오시죠? 딸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은 결혼 2년 후의 일이었다. 새엄마도 아니고 아버지의 부인도 아닌 민정 이모라는 호칭에는 적당한 거리감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7. 깊어가는 사랑. 3년, 4년이 지나면서 성우와 민정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잔잔하고 깊은 사랑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하며 민정이 말했다. 성호씨, 우리가 만난 지 벌써 4년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그러게요. 민정씨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요. 혼자였다면 이런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다. 큰 선물이나 화려한 이벤트 대신 매일 아침 잘 잤어요? 라고 안부를 묻는 것, 아플 때 정성껏 간병하는 것, 함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정이 감기로 며칠 알아누웠을 때 성호는 밤새 간병했다. 성호씨,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민정씨가 아프면 제가 어떻게 혼자 잠을 자겠어요? 은주가 아팠을 때처럼 곁에 있어줄게요. 그 말에 민정은 눈물을 흘렸다. 질투가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도 이렇게 깊이 사랑했다는 것이 오히려 믿음직했다. 성호가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닐 때는 민정이 매번 함께 갔다.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가기로 했잖아요. 혼자 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했다. 성호는 여전히 은주의 기일에는 혼자 성묘를 갔고 민정도 남편의 기일에는 조용히 추모했다. 서로 간섭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다. 8. 마지막 준비. 결혼 5년째 되는 해, 성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폐암이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또다시 이별을 맞아야 한다니. 성호 씨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성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민정아,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마지막 5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민정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시려고 해요? 저 혼자 두고 또 혼자 남겨두고 가시려고 해요? 성호는 민정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요. 그날부터 민정은 성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그의 곁에 있었다. 아프다고 신음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고 밥을 못 넘길 때마다 죽을 끓여 먹였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이제 민정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성껏 돌보는 그녀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민정 이모 고생 많으세요. 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고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성호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유언을 남겼다. 나는 첫 아내 윤주 곁에 묻히고 싶다. 40년을 함께한 그 사람 곁에서 영원히 쉬고 싶어. 그리고 민정은 내 인생 후반부에 찾아온 고마운 동반자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녀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 민정은 그 말을 들으며 슬퍼하면서도 이해했다. 자신도 언젠가는 첫 남편 곁에서 쉬고 싶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성호 씨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언젠가는 우리 남편 곁에 가고 싶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성호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중에도 그는 민정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성호 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외롭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것이 성호의 마지막 말이었다. 민정의 손을 꼭 잡고 평안한 얼굴로 그는 세상을 떠났다. 9. 남겨진 사랑. 성호가 떠나고 난 후 민정은 또다시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5년 전과는 다른 종류의 슬픔이었다.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민정은 혼자 성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성호 씨 정말 고마웠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성호의 자녀들이 다가왔다. 민정 이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 돌봐주셔서. 아들이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반대했던 것 죄송해요. 이모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 5년을 행복하게 사셨어요. 어머니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처음엔 어려우셨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성호는 약속대로 은주의 곁에 묻혔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안했다. 질투나 서운함보다는 그가 원하는 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10. 또 다른 시작. 그 후 민정은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성호와 함께했던 집을 정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다. 성호와 함께 보낸 5년 동안 배운 것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법, 이별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민정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자신이 경험했던 외로움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봉사활동 중에 만난 할머니가 말했다. 민정 씨,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요. 많이 사랑받고 사셨나 봐요. 민정은 미소 지었다. 네, 정말 많이 사랑받았어요. 2번이나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성우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가끔 그가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걸었던 산책로를 혼자 걸으면서 그와의 사랑을 되새겼다. 민정은 일기에 적었다. 성호 씨,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찻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기억나세요?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어색해하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걸 느꼈던 그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10일 영원한 사랑. 성우가 떠난 지 3년 후 민정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몸이 급격히 약해졌다. 성우의 자녀들이 민정을 돌봤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민정 이모, 병원에 가셔야 해요. 괜찮아요. 집에서 조용히 있고 싶어요. 민정은 자신의 마지막도 준비했다. 성우처럼 자신도 첫 남편 곁에 묻히기를 원했다. 마지막 날 민정은 성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성우 씨, 이제 저도 갈 시간인가 봐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안한 얼굴로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12. 남겨진 이야기. 민정의 장례식에는 성우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녀가 돌봤던 독거노인들, 봉사활동 동료들이 많이 참석했다. 민정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혼자 사는 저희를 가족처럼 돌봐주셨거든요. 2번의 사랑을 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분이에요. 참 복이 많으셨어요. 성우의 딸이 민정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성우와 함께했던 5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 성우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오랜 슬픔이 조금씩 녹아가는 걸 느꼈어요. 성우 씨 자녀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성우 씨가 아플 때마다 제가 간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성우 씨,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덮었다. 이제야 민정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에펄로그 마이너스 사랑의 의미. 한성우와 강민정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2사람 모두 각자의 첫사랑 곁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지만 그들이 함께 나눈 5년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다. 삶은 늘 예기치 못한 이별과 만남으로 이어진다. 누군가의 자리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인연이 또 다른 빛이 되어 주기도 한다. 젊은 사랑이 열정적이고 격렬하다면 황혼의 사랑은 잔잔하고 깊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성우의 자녀들은 이제 그 사랑의 의미를 이해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사랑도 받아들인 것이라는 걸. 그리고 민정이 어머니를 대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했다는 걸. 한성우와 강민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진정한 사랑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나이는 사랑 앞에서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가 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았던 기억은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별 후에도 새로운 만남이 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받아들일 용기와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사랑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다. 성우와 민정의 사랑이 그랬듯이 황혼의 사랑은 치열하지 않다. 대신 따뜻하고 깊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더욱 소중하고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더욱 성숙한 사랑이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 자체는 영원하다.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쉰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인간의 아름다움이다.